토론회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보여드릴 때 절대 편집하지 않습니다. 뭐 전체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은 전체 다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일부분만 보여드리는데 그 일부분은 하나도 편집이 안 됐어요. 있는 그대로 캡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염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갈까요? 예, 오늘 세종갑부터 갑시다. 세종갑.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가 붙었는데 둘이 붙었어요. 예, TJB 대전방송이 중계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논쟁을 두고 두 후보가 다툼을 벌였고요. 김종민 후보의 탈당과 신당 창당 관련한 또 쏘아붙이기도 있었어요. 네,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R&D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하려면 상당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디에 무슨 불합리가 있고 어디에 무슨 낭비가 있는지 조사해서 거기에서 핀셋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삭감이요 6월 달에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9월 달 본회의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예산을 6월 달 이미 정부 예산 다 짜놨을 때 대통령이 삭감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삭감으로 R&D 예산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식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독단적인 방식이고 독선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 6월 달 이미 정부 재정 계획이 다 끝난 6월 달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예산 삭감이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예산인 만큼 그것이 적절하게 지출되는지 삭감 방식에 대한 얘기. 삭감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 방식은 R&D 예산 같은 건 한번 지출이 되면 그 지출이 적정했는지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 평가가 기존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에서 R&D 예산에 관한 평가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이 예산의 비효율성, 뭐 카르텔 어쩌고 하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문제 제기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6월 달에 한마디 딱 해서 카르텔이다. 이거 때려잡아라. 이러면서 4조 예산이 깎인 겁니다. 이 예산 삭감 방식 자체가 엄청나게 만약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테 맡겼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독선 독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요. 이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방식이 맞는 방식이냐고요. 이미 정부 예산이 다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6월 달에 대통령 한마디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이 방식이 이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거냐. 이걸 여쭙니다.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실제로 R&D 예산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R&D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혁신적인 과학기술 산업이라면 사실 R&D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R&D 예산을 지출을 평가해온 방식은 성공하기 쉬운 쪽으로 R&D 예산이 흘러 들어가게끔 평가해 왔습니다. 그게 잠깐만. 과학기술에 많이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혀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삭감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내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는데. 네, 다음은 유재화 후보 주도권 행사 시간입니다. 예, 시간은 역시 5분 드리겠습니다. 유재화 후보 주도권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후보님께서는 원래 이제 민주당에 몸을 담으셨다가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을 탈당하셔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하셨다가 또 탈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하셨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민주당의 정책연대도 재언하셨던데 민주당에 다시 구애의 손짓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까 정책에는 아까 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얘기하면서 진정성과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진정성과 의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결국 김종민 후보님 본인도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행보들을 보시면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감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될 게요. 제가 개혁신당, 원래 제가 이제 새로운 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합당, 통합을 선언만 했는데
통합이 성사되지 않고 통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민주당에 있다가 새로운 미래라는 신당을 만든 거, 이게 제 당적 이동의 팩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꼭 양당제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다당제로 내는 건 좋아요. 근데 꼭 정당을 달리한다고 해서 무슨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뿌리가 민주당이고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 행정수도 완성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당 목소리만 내면 이 다양한 목소리들 제3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신뢰를 깨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비록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건 당연한 거죠. 협력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면 네. 다양한 목소리를 정도 수준이라면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실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탈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 굉장히 예리한데요. 무슨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신당에 참여했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야, 이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네. 예. 뭐 어쨌든 뭐 김종민이가 최선은 아니고 돼버렸는데 아유 세종갑에 사시는 우리 유권자분들 정말 참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을 두둔하느라고 정말 류재화 후보 마음에 없는 소리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빛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중구 성동갑 후보자 토론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맞붙었는데, 자, 윤희숙 후보, 이 아버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의원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걸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앞서서 윤희숙 후보가 계속해서 전현희 후보를 공격했는데, 전현희 후보가 그야말로 일침을 놓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또 한번 가보실까요? 네,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네, 정책 공약과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사실상 근거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윤희숙 의원에게 후보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윤희숙 국회의원께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권익위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사고발 조치된 이후에 현재 그 결과,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무혐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희숙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윤희숙 후보의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계속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권익위 그 조사가 있어서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이 불거졌을 때 저는 큰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책임 정치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놨고요. 저를 고발한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11월 달에 무혐의 결과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은 200만 원 벌금형을 무셨고요. 그 벌금을 물고 아버님께서 약 9억의 차액 그것을 매각하셔서 네, 아버님이 9억 현재 전액을 농지법 사회에 위반으로 환원하셨습니다. 벌금형을 물었고 그리고 그걸로 벌금형을 냈고 또 그 차액을 이제 환수를 사회에 기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윤희숙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를 했으며 그리고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저는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법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윤희숙 후보께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적발이 되자 아버님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대표적인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국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도에 사퇴하면서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다시 해서 또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이것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초 구민들과 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책임 정치로 표방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익위 시절에 저희 근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무 얘기나. 저는 서초 구민들께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행태를 위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질 책임을 과하게 졌고 아버님께서도 본인이 국민께서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낙하산 정무직이셨어요. 낙하산 정무직은 정권이 바뀌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티고 다음 정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그거 책임 정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볼 때에도 그것은 목리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근태 문제 하셨는데 이거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9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본인께서는 수서역에서 보통 9시 10분 기차를 타셨어요. 그러면 11시 다 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실이 이거 지금 허위 끝나신 거예요?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입니다. 장관급 기관장은 사실상 이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시간을 제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그러한 허위 조작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의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윤희숙 후보께서 제가 마치 95%가 지각을 했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제가 9일간만 제 시간에 출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9일간만 정시에 출근을 했다면은 저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토론장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간 다 하는 것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지 윤희숙 묻고 싶습니다. 후보께서 네, 그래요. 어이구, 전현희 후보 정말 말 잘하죠. 또박또박 정말 하나하나 다 따지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 관리가 투철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윤석열이하고 맞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정치인이 되신 분이고 앞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아유, 성동구민들 정말 대박 나셨네. 대박 나셨어. 자, 마지막 이야기는 앞서 보신 대로 5선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 사하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성 후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던 때 조경태 의원이 핵 확산 방지 조약 탈퇴, 독자적 핵 무장론을 꺼내 든 것과 관련해서 이걸 갖고 또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자기 지역구에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정작 지역구에 자기 집이 변변히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짚었던 이재성 후보의 토론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놀랄 수 있는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불과 1년 5개월 전
KBS 방송 토론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주민의사 하나 물어보지 않고 KBS 방송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 쉽게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내가 또 선거에서 될 건데 라는 오만한 의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우리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주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생방송 혹시 전체를 다 보셨는지 다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예. 그 맥락을 보시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어떤 그 안보 위협이 굉장히 10초 남았습니다. 예. 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강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는 자주국방의 어떤 정신을 좀 더 살리자.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장 제대했습니다. 이재성. 예, 저희 아들도 병장 제대했고요. 6사단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자주국방의 문제와 주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 지역구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결국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서울에는 사모님 명의의 자기 집이 있고 우리 사하에는 후보님 명의의 전세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해오신 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재테크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잘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 지역 주민들께 최소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잠시 제가 학업 때문에 부산의 A 지역에 좀 다녀왔지만 그 이전은 주민등록지가 사하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하구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됐습니다. 예, 네네. 시간이 있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는 결코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은 그렇게 싼 집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최소한 도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길 바랬었는데 역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 의원님 참 많은 공약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4년 전, 8년 전에 제시된 공약입니다, 의원님. 4년 전에 얼숙도대교 통행료 폐지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얼숙도대교는 민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고 투입 없이 통행료 폐지는 되질 않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 공약을 보면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진료병원도 유치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8년 전에 나왔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다대포에 그나마 있던 수영장마저 닫아서 우리 다대 주민들이 멀리 감천까지 수영을 하러 갈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사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영장은 그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산시가 폐쇄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약에 넣은 것이 수영장을 포함한 제2 국민체육센터를 다대포에다 건립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영유아 그 어떤 그 24시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 만족은 안 돼.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5분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조경태가 말이죠. 지금 5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또 당선이 되면 6선이 됩니다. 국회의장 도전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나이가 67년생이에요. 67년생.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그보단 많군요. 예. 64년생, 63년생으로 돼 있으니까요. 67년생 누가 있나 봤더니 송강호, 김희애, 성동일, 차인표, 지수원, 박미선, 김장훈, 강수지, 심신 이런 분들이에요. 양띠. 그래요. 강수지하고 나이가 같네. 조경태가. 예. 자, 조경태가 육선이 되면은 진짜 국회의장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국회의장을 조경태가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들이요. 예. 자, 내일도 재미있는 동영상, 토론 동영상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